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서울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앞선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온 뒤에 네. 아니 뭐 사람마다 다 이제 고향이나 지역의 사정을 모르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지만 서울에서 매일 우리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는데 김문수가 앞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울도 뒤집어졌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여론조사 솔직히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론조사는 뭐 추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어쨌든 그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서울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승리를 해야 대선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절박하게 뛰고 있는데 지금 서울이 좀 성적이 안 좋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서울 우리 지역 위원장들한테 이게 좀 여론조사가 좀 약간 좀 의구심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긴장해야 한다. 이렇게 글을 제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긴장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국 박사님 좀 화끈하게 얘기해 주시죠. 아니 그 서울에 뒤집어졌습니까? 아니,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제가 서부 측은 견고하다. 매번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 전국 선거에서 서부 측은 견고하다. 서부 측이 어디냐? 서울, 경기, 인천, 충청, 호남 라인이 매우 견고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부터 여기는 완벽하게 응징 투표를 하려고 준비한 지역이고요. 특히 서울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이 지난 선거에서 지난 대선에서 4% 정도 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0.73%가 나오게 된 패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그러니까 경기에 4% 정도의 승리, 5% 정도의 승리를 갖다 까먹은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서울 시민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도 조사 보면 어떤 조사는 과반이 넘고 어떤 조사는 40%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일단 충청권까지는 과반 라인들이 거의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반은 누구를 찍느냐? 이재명 후보를 찍는데 이재명 후보를 찍는 이유는 뭐냐? 그중에는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내란을 응징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견고하게 뭐 호남은 제가 볼 때 이미 자 우리 준비 완료 세팅만 해줘 갈게 이런 분위기인 거고요. 전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뛰시는 분들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만 저도 뭐 선대위 뭐 특보로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여론조사 같은 걸 쭉 봐왔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큰 사건이 있지 않는 한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대부분 대체적인 네. 흐름인데 지금까지 큰 사건이 벌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잔재주만 벌였던 거죠. 소위 말씀하신 여론조사의 잔재주. 말씀하신 뭐 서울 지역이 뭐 골든 크로스가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통해서 그걸 언론에 흘리는 건데 최근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좀 또 화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것들이 지금 이 선거가 뭔데? 근데 그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정확히 짚어주신 거예요. 네. 이번 선거는 내란을 응징하는 선거이며 내란을 응징해야지만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딱 찝어주니까 많은 분들이 아신 거여서 데이터상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울은 과반을 넘기는 조사도 있고 48, 49가 나오는 조사도 있다. 근데 이게 어떤 조사냐? 대부분 샘플링이 3천, 2천, 3천, 5천, 6천짜리에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현희 최고위원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네.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네. 그런 게 어딨어. 끝까지 가봐야지. 더 많은 분들이 투표하게 만들어야지. 하시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에서 특히 이번에 저들이 네거티브 뭐 안 한다고 말만 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밖에 할 게 없어. 기승전 뭐 이재명 안 된다 이거니까 할 수 있는 게 네거티브밖에 없죠. 근데 그나마 이 가짜뉴스 대응이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아주 실시간으로 정말 조직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그런 여론조사들 중에서 상당히 악의적이고 공작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가짜뉴스 대응단에서 그런 문제 여론조사들에 대해서 불공정 선거 보도라며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 계속 제소하고 있거든요. 이의신청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악질 여론조사를 많이 심었던 게 이제 아시아 투데이거든요. 그리고 아투는 고문이 누구죠? 고성국이 누구죠? 윤석열 계엄 다음 날 5통화는 안 왔던 사실 계엄의 동지예요. 그 사람이 하는 사실상 또 지배하는 그 코프라라고 하는 그 또 여론조사 기관 뭐 이런 것들이 쭉 연결돼 있는데 거기서 냈던
김문수가 뭐 이재명이 앞선다 등에 대해서 2건의 기사가 삭제되는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민주당에서 가짜뉴스 대응단이 제소하니까 그냥 뜨거라 해서 사실 내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이고 강범위하게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근데 이렇게 여론조사를 올려놨는데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기사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찜찜한 구석이 있으니까 네. 내렸겠죠. 기사를 네. 보니까 이 그 아투의 편집국장이 객관성을 잃은 것 같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 뭐 이런 그 준 헤드라인에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저게 오히려 그러면은 야 우리가 뜨고 있다라고 해서 결집을 지키는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내려버림으로써 다시 비판을 엄청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게 거짓이다라고 하면 자 보수 결집이 일어나는데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동력을 잃어버리는 결과이니 저것은 안희안만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너무 평이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좀 재밌게 이야기를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인희 위원장님, 서울에 지금 지역구가 몇 개입니까? 서울에서. 지금 48개. 예, 48개 지역구 중에서 네. 몇 등 하실 거예요? 본인 지역구에서 몇 등을 지금 하실 거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역구별로 사정이 있으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득표율, 네. 이번 득표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성적을 제일 많이 낸 지역구 국회의원과 그렇지 못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결국 확인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몇 등 하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평가했을 때 네. 아니, 왜 이렇게 협박 방송으로 아니 하시는 왜냐면 이렇게 일관되게 오늘 협박 방송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무서워요. 아니 그게 저보고 아니고 투표율 맞춰라 안 맞추면 손모가지를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 제가 정확하게 그 손모가지로 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 다른 거는 이준석처럼 다른데. 얘기를 해요. 왜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손모가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아, 말씀하시는 이준석처럼 아니, 왜 어법을 쓰십니까? 79.4가 안 되면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 어쨌든 곧 따질 건 아니고 네. 이제 그런 부담을 사실 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이 네, 엄청 열심히 맞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서울 총괄선대위원장이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지역구의 의원들은 각자 지난 대선보다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성적을 올려야 된다 이런 지금 이제 막중한 책임을 부여를 했고요.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서울에서 상당히 졌습니다. 예, 예. 경기도에서는 이겼지만 서울이 한 4%, 5% 이 사이에 졌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는 서울에서 승리를 해야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 네.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지역구 의원들이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성동갑 경우에는 한강 펠트 이제 거의 한복판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지난 대선 때에 10% 차이로 패배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차이가. 10% 포인트 차이로 예. 패배했는데 그래서 이번 대선에는 이제 제가 목표를 세운 것은 당연히 이겨야 되고 그러면 10%를 이겨야 되고요.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 5%까지 와. 그래서 지난 대선보다 15% 이상 높이겠다. 이게 예. 이제 지금 제 개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제 선거 때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는데 과연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될지는 모르겠지만이 아니고 뭐 안 되면 끝이죠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아니, 안 지금 되면 하고 끝인 있습니다. 거고. 안 됩니다. 되면 네, 뭐 안 무조건 됩니다. 자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네. 그래서 오늘부터 그러면 은평에 살고 있는 우리 김종욱 탄탄TV 대표도 성동 지역구에서 성동갑이시죠? 네, 네. 성동갑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좀 하자. 특히 이 방송 보시는 분 분명히 오늘 이 방송을 한 3, 40만 명이 볼 거니까 성동구에 계신 전현희 의원 지역구에 계신 당원 또는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 한 분 더 데리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 1, 2, 3 아시죠? 1번 이재명, 그다음에 3명을 데려가자라고 하는 것을 전현희 의원을 위해서 동시에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네. 참고로요. 예. 제가 참고로 그 지역인 무학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많이 좀 찍어주십시오. 자 이런 영보주의까지 팔고 있으니까 혹시 무학초등학교를 나오신 네. 여러분께서는 저도 마산의 무학초등학교 나왔어요. 어쨌든 이름이 우리 무학초등학교인데 박사님 전화 좀 해주세요. 자 지역에.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서울의 48개 중에서 네. 종합평가를 했을 때 네. 몇 등 안에 드는 게 목표입니까? 그거 이야기해 주셔야 되죠. 개인적으로는 한
10등 안에 와, 10등 안에. 들고 싶습니다. 10등 안에 근데 든다. 지금 하위 10% 선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중간 정도 현실적으로는 너무 열심히 진입하는 게 너무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목표입니다. 국회의원분들. 아니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이상호 기자께서 종합평가해 가지고요 의원들도 좀 독려도 하면서 더 잘한 분들한테 박수 보내드리고 또 당원들도 그래 신이 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한다 결과적으로 지지율 격차, 투표율, 득표율 격차가 확 나버리면 모든 사람이 다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쟁은 장려해야 할 만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